반도, 녹둔도, 대마도의 공통점은 한때 우리나라 영토였으나 현재는 우리 영토가 아닌 곳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되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인데, 지금 한국은 중국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센터는 5개년 계획으로 동북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북공정의 시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동북 3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방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 민족들을 단결시켜 하나의 중국을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1년 뒤 2003년 7월 연구센터는 제2회 동북변경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 학술연구 토론회라는 초대형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민족 정권이라는 것에 합의를 도출하는 등 고구려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 왜곡이 시작됐습니다. 연구는 2007년에 종료되었으나 이때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그를 뒷받침할 논리를 창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드라마에 김치를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복을 등장시키고 ISO의 김치 표준을 제정하는 등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모두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역사이므로 중국의 역사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13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가 단합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김치 공정을 작살내기 위해 현재 가장 핫한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인 만큼 미국에는 이름만으로도 압도하는 유수의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MIT, 예일, 컬럼비아, 스탠포드 외에도 유펜, 칼텍, 퍼듀, 듀크 등등 유명한 학교들이 즐비하죠. 제가 저러한 학교 수업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명문대가 하나 있습니다. 펜스테이트라고도 불리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인데,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SOC 119라는 수업이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업을 진행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1990년부터 34년째 인종, 문화에 대해 강의 중인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가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BTS와 소주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는 친한파보다는 지한파에 가까운데 사회학과 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후 그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배워 수업에 녹여냈는데, 최근 몇 년간 그의 수업 화두는 한국 그리고 한류입니다. 이 과정에서 BTS와 소주가 수업 주제로 등장했었던 것이죠. 워낙에 수업이 흥미로워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로 매 학기 약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지만 모두 들을 수도 없는 수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세계적인 석학 샘 리처드 교수가 김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작년 연말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2기 글로벌 김치 앰베서더를 임명했습니다. 이 직책은 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와 김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도입한 명예직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 한국 문화와 김치에 대한 이해도, 국내외 홍보 영향력 등을 종합 판단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2기에는 유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임명됐는데,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발의한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아르헨티나 전 상원의원,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약했던 파비앙 이브 제롬 코르비노, 프레드 브렛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입니다. 프레드 브렛 교수의 경우 식품 발효 미생물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김치 홍보에 최적화된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샘 리처드 교수입니다. 앰베서더로 선정된 그는 한류의 주역인 김치가 지닌 문화적 가치는 우수하다며 건강식품을 넘어 문화 콘텐츠 차원에서 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대학 내 강의 중 특강 형식으로 김치를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올해 수업 중 일부는 김치가 주제가 되어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왜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인지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수업 중에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업에는 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치 공정을 치밀하게 수행 중인 중국인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현재 중국 공산당이 정부 차원에서 김치 공정을 진행 중인 만큼 미국 명문대 교수의 강의 하나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중 샘 리처드 교수의 김치 특강이 열리면 유튜브에 공개될 텐데, 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치밀하게 김치 공정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그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치 공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0년입니다. 그해 11월 2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기관지 중국시장감관부는 11월 24일 중국 쓰촨성 서남부 메이산시의 특산품인 쓰촨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며 쓰촨 파오차이가 ISO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서 국제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O는 비정보기구로 누구나 표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신청에 대해 ISO가 ISO 24220 파오차이 규격 및 시험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덜컥 제정해버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중국의 대응. 기관지 환구시보가 이를 인용하며 한국 김치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으니까요.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염장채소인 파오차이로 표준 인증을 받아놓고 마치 한국식 김치 표준 인증을 받은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ISO 인증문서 역시 이 표준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생긴 와중에 두 달 뒤 당시 18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인 유튜버 리즈치가 채널에서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국의 김장 담그는 모습인데 해시태그로 중국 음식을 의미하는 차이니즈 푸드를 썼습니다. 김치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본다면 김치는 당연히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영상이 공개된 후 한국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와중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가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 부족으로 비롯한 피해 망상이라고 주장했죠. 정법위는 위챗 계정에 올린 리즈치의 김치 만들기가 한국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고 있다. 최초를 만든 중국은 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죠. 정법위는 김치는 한국 것이고 꽃감도 한국 것이고 단호도 한국 것이라 한다. 결국 사사건건 따지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불안감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갖가지 피해망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논쟁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쟁이 있었느냐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법위는 이를 두고 외교부 대변인의 담담한 대답은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것 바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과 힘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김치는 중국 5천년의 찬란한 문화 중 구일모처럼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대동단결하는 중국의 특성상 공산당이 이끄는 김치 공정을 가만히 두고 지켜보지 않고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으로 변모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샘 리처드 교수의 김치 특강이 중국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잠옷 기대됩니다. 한편 샘 리처드 교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40년 전 석사과정이 있을 때 만난 한국인 친구가 매개체였죠. 그는 당시 한국의 독재 정권과 군부 통치를 알게 됐는데 자신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한국을 보게 됐다고 하죠. 그 친구 아내 덕분에 처음 김치를 맛보게 됐고 김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수업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1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벌써 40년째 한국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꽤 우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학과 교수가 되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2018년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BTS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우연히 한국을 알게 된 후 한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그는 결국 33년간 이어온 열정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간 배웠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BTS와 소주 강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강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맥주나 와인 말고 도수가 가장 높은 술 중 가장 인기 있는 술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학생들은 보드카, 위스키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놨지만 정답은 소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대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류인 소주를 마셔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점에 놀랍다며 학생들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는데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학생들도 세계화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칠판에 45 million 24 hours라는 슬라이드를 띄우고 학생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를 물었죠.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자 그는 K-팝 그룹인 BTS의 뮤직비디오가 지난주 발표된과 동시에 24시간 만에 4,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보다도 앞섰죠 라고 말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21세기 미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빌보드 차트가 뽑은 2010년대 가장 성공한 여가수입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한국의 BTS가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
심지어 그는 여러분은 눈을 가리고 사는군요라며 학생들의 편협함을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 사는 이들은 미국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들을 더욱 앞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결정체가 바로 BTS라는 것이 샘 리처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물론 BTS에게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그가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을 꿰뚫는 예리한 관찰력과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큰 깨달음을 주는 샘 리처드 교수가 김치 앰베서더로 활동하게 된 만큼 앞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김치 그리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